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좀 어수선하고, 좀 하락 압력이 강하죠. 자, 요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 조정에 있습니다. 일본 시장 역시 마찬가지, 어제도 하락했죠. 어제도 한 2.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 한 2.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대만 시장은 그래도 좀 덜 빠지는데 어제 1.2% 하락했고 지금 오늘 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 미국 국채금리 관련해 갖고는 저는 이 영향이 그렇게 아주 오래 길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그런 거죠. 지금 30년물 국채 좀 급등을 하면서 우려감들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돼요. 채권 자경단이라는 거 이게 작동할 수 있는 레벨인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채권 자경단이라는 게 시장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일단 지금 미국 10년물을 보게 되면 4.7%를 살짝 넘긴 상황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채권 자경단이 작동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더 올라가고 막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런 부분도 작동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크게 그게 작동될 정도로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 월요일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에 발표된 소매 판매가 있죠.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어저녁에 발표된 산업 생산도 부진하게 나왔어요. 자, 그 전에 발표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고용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연준에서 금리를 쉽게 올린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한 70 며칠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대로 한 게 없다 이런 평가인데 이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에는 며칠 내에 끝내고 이기고 끝낼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도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유가의 휘발유 값에 굉장히 민감한데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당히 좀 이 트럼프 자체도 굉장히 타격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갖고 지금 훈련 갖고 걸고 넘어지는데 그리고 북한하고 얘기 정상회담 올해 안에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중간 선거에서 좀 이겨보겠다고 내지는 저도 그렇게 크게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연준의 케비노시 의장 같은 경우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시장하고 소통을 좀 많이 막았잖아요.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전쟁 얘기도 나오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금리 관련해 갖고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워시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최선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통도 예전보다 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특히 말씀드렸듯이 중간선거 전에 2번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9월 달에 한 번 있고요. 근데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지표들도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금리 동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10월 말에 있습니다. 연준정책회의가 11월 초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미국 금리에 의한 영향들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아침에는 좀 22평선 코스피 기준 22평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거기서 좀 매매 공방을 막 하고 있는데 자, 뭐 조금 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수급 상황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시장 수급이 외국인들이 2조 1천억 정도를 팔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630억 정도 사고 있는데 뭐 큰 의미를 둘 정도는 아닙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은 1조 1,700억 정도를 팔고 있어요. 자, 뭐 옵션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품 매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이죠. 자, 요렇게 취하고 있어서 일단 여기 20선에서 지금 매매 공방이 좀 있긴 한 그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요걸 지켜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탈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금리가 안정된다라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좀 반등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그렇게 우려를 하거나 너무 위축되는 그런 투자는 조금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간다고 쫓아가고 뭐 올라온다고 쫓아가고 빠진다고 쫓아가면서 팔고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섹터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개 섹터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소버린 AI 관련되는 쪽들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버린 AI 관련해 갖고는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든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오픈 AI나 챗GPT 이런 거는 오픈 AI 거죠. 클로드는 엔스로피 겁니다. 이렇게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딥시크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개가 좀 있죠. 근데 지금 이 독자적으로 AI를 만든 국가는 없죠. 그 미국, 중국 외에는 똑소리 나게 두각을 나타내는 AI를 만든 국가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버린 AI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국가 운명이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버린 AI 관련된 부분은 피할 수도 없고요.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회피하고 지금 당장 뭐 돈이 들어간다. 뭐 또 저 미국 거 있고 그런데 미국 거 갖다 쓰면 되지. 뭐 사다 쓰면 되지. 왜 우리가 만드냐 이런 비판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거 미국이 통제를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뻑하면 뭐 히터로 수출 통제한다고 막 그러고 있고 얼마 전에는 미국도 엔스로픽에서 만든 미토스 그거 대고도 공개를 안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신 모델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야, 우리는 최신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만 쓰고 니들은 한 단계 밑에 거 써. 이렇게 하면 어쩔 겁니까? 이게 마치 농산물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수입해 갖고 저 먹으면 굉장히 싼 값에 수입해서 농산물도 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게 무기화가 될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 소버린 AI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 다른데 영향력, 다른 국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소버린 AI가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효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상해요. 뭐 트럼프가 집권하고 굉장히 정말로 많이 이상해졌는데 뭐 하여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못 믿을 국가지 않습니까? 뭐 통신 장비 쪽 이런 쪽 미국에서 퇴출된 이유가 거기에 백도어 같은 거 달고 정보 유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들, 제3국가들 AI를 만들 능력은 안 되고 미국 거를 쓰기도 그렇고 중국 거를 쓰기도 그렇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AI를 만들면 그걸 같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전쟁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나간다라면 이 소버린 AI 쪽에서도 관련주들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LG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독파모. 자, 요거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준말이죠. 이게 소버린 AI예요. 자, 근데 4개 팀이 있었습니다.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그리고 모티프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 모티프 테크놀로지는 지난번에 네이버가 탈락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에서 만든 AI도 평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 수능 시험을 450점 만점짜리 수능 시험을 야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 433점을 맞았다 그러죠. 이게 중국의 딥시크보다도 높은 점수라 그래요. 자, 근데 그 모티프는 일단 탈락을 냈고 3개 컨소시엄이 남았습니다. LG AI 연구원, 그리고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자, 지금 3개 남은 팀에는 정부에서 GPU 천장을 지원해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금액으로 따지면 그걸 임대했었을 때 그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400억 정도 수준이 된다 그래요. 이걸 GPU를 지원해 주면서 만든 AI를 더 고도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모두의 AI 사업자 이런 것들 우리가 모집하고 있죠. 뭐 통신 3사들도 참여한다 그러고 카카오도 거기에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이 모두의 AI 같은 경우도 기본 바탕은 이 독파모에서 선정된 거기서 만든 소버린 AI가 우선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라면 굉장히 향후에 많이 클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오픈 AI가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14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죠. 물론 비상장이라서 확실한 내용 날 수는 없지만요. 자, 그러면 이 엔스로픽의 그 시가총액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 상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가총액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1조 달러죠. 1조 달러를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시가총액이 지금 2조 달러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기업을 합친 시가총액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자, 그래서 물론 뭐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이런 쪽하고 단적으로 비교는 안 돼요. 근데 지금 LG의 시가총액이 16조 7천억입니다. 자, 또 하나 이 LG 그룹 같은 경우는 LG CNS죠. LG CNS가 엔스로픽에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엔스로픽 투자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늘은 그 소버린 AI를 얘기하려는 거니까, 자, 만약에 이 LG가 만든 엑사원이라는 AI인데요. 이게 지금 전에부터 나오는 돌아다니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진짜로 소버린 AI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엑사원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네이버가 탈락한 이유가 AI 성능이 떨어져서 탈락한 건 아니고요. 그 중국 소스 코드를 좀 갖다 썼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네이버 입장도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쓸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갖다 썼다. 이 얘기였는데, 자, 그런 이유로 네이버는 탈락한 거고요. 자, 그 독자 AI가 지금 이 엑사원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것들 고려해 본다라면 최종적으로도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6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LG AI 연구원은 LG 경영개발원의 그 한 개 부서에서 연구 부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LG 경영개발원은 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엑사원은 LG 거다. 주식회사 LG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말고도요. 이게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16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주가가 한 11만 1,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 자, 요거 보시게 되면요. 자, 올해 1, 2분기 합쳐갖고 영업이익이 지금 9천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9,10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벌써. 작년 수준보다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자체도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주당 순 자산이 올해 말 기준으로 19만 6천 원, 그러니까 뭐 한 20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현재 주가 수준이 11만 1천 원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뭘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더라도 주가 싸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LG그룹에 저거 피지컬 AI 관련해 갖고 구광모 회장이 젠슨왕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젠슨왕 장녀도 LG그룹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요건들을 점점 키워나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주가 싸고 성장성 있는 LG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통신장비 쪽을 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조금만 크게 보면 반드시 들고 가야 될 섹터가 통신장비 쪽입니다. 우리 피지컬 AI 이런 얘기들 하죠. 로봇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통신이 조금만 지연되게 되면 이게 사고 나죠. 뭐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면요. 뭐 내가 먼저 갈게, 너 좀 뒤에 와라. 서로 통신을 해야 그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 난 차 한 대는 쭉 가는데 다른 거 가서 박아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피지컬 AI 쪽에서도 통신 고도화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사이클은 이미 시작된 거고, 이게 5G 단독망을 시작으로 저런 것들 6G 투자까지 쭉 연결될 그런 투자 사이클입니다. 자, LIG 아큐버가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약보합 정도 돼 있는데 뭐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잘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LIG 아큐버는 뭐 실적 부분들은 제가 뭐 어느 정도 미리 예상해 갖고 TV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2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말씀대로 2분기 흑자 전환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한 449억 정도 했어요. 2분기 매출이 636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전년 동기 전년 동기 매출이 2분기 매출이 440억 9억 정도였는데 올해 2분기 630억이니까 전년 동기 비해 갖고 매출액 증가율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에는 16억 정도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2분기에는 56억 정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2분기 흑자 전환했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이 흑자 규모는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큰 게 있죠. 내년 초에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퍼 C밴드, 이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미국 주파수 대역대를 얘기하는데 어퍼 C밴드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퍼 C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한 주파수 대역이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들도 깔릴 통신 장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주가가 뭐 시장이 워낙 악장이었었죠.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고 7월달엔 다 같이 두들겨 맞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뭐 많이 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이 LIG 아큐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보유하고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섹터는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리는 게 2차 전지가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 뭐 얘기할 때도 2차 전지 그냥 여러 개 보지 말고 그냥 삼성 SDI 딱 하나만 보십시오. 이런 얘기 작년부터 계속 해드렸죠. 작년부터 뭐 심심하면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그냥 여러 개 볼 필요 없습니다. 삼성 SDI 하나만 보세요라는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고 지금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투자를 하려면 이 종목만 투자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종목들 뭐 셀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재 업체도 마찬가지고 작년 연말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게 과연 몇 종목이나 되는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한 26만 원 정도 했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가 48만 8천 원이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같은 2차 전지에 있어도 엄청나게 주가 흐름이 좋죠. 그 좋은 이유가 미래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일단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가 더 중요해요. 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는 삼성 SDI고 내년 하반기에 양산 계획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무리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라인들 같은 경우도 차곡차곡 깔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객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로봇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면 안 되죠. 우리 쿠팡 공장 불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건물 전소될 뻔했다 그러잖아요. 자, 뭐 반도체 공장에 쓰는 로봇에 불나 보십시오. 그거 진짜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쪽에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하고 요거를 내년 하반기에 양산을 한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이 종목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이 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 22평선하고 62평선 사이에서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뭐 지금 수급 상황을 장 막판의 수급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1조 2천억 정도 파는데요. 이게 장 막판에 뭐 현물 시장 동시효과 근처 거의 다 돼갖고 혹은 동시효과 끝나고도 뭐 조 단위로 매수하던 걸 매도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 단위로 매도하던 거를 매수로 돌려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만약에 오늘 종가에 지금 뭐 1조 2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종가에 그 전에 하고 비슷한 모습이 나와서 만약에 요거를 매수로 돌린다라면 내일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뭐 이탈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국채 금리에 의한 변동성이 좀 단기적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1평선 이탈 시에는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단기적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시청자님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